글자 좀 이상하네. 그런 이야기. 이건 경기부여다. 이건 의사결정이다. 게시판에 뭔가 지루하게 뭔가 질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죽으면 우주가 끝나면 다 살고 없잖아. 아 맞아. 그런 적 한 번 있었어요. 어쩌라고. 어차피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어디가 있고 없고 이런 건 다 개소리고. 내가 하는 얘기처럼 그 의미를 왜 찾냐고.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왜 찾아오고. 의미를 왜 찾냐고.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 답을 딱 정해놔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의미가 뭐냐? 자꾸 그러더라. 의미가 없으면 그냥 당신 집이 잡으면 돼. 사이코패스는 다 인생에 의미가 없지만 다 살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라든가 왜 사는가 의사결정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논리 구조 안에서 호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완전성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미가 있고 자시고 지랄 공간에 자기가 뭔가를 어떻게 들이댔으면 기사대기 한 대씩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한 대 때려주면 돼. 근데 이거 한 대를 오지게 때려주면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시작한 일에 대해서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야. 축구를 시작했다면 축구 시합 이기는 게 의미고 야구를 시작했다면 야구 시합을 이기는 게 의미인데 나는 야구할 생각이 없거든. 난 축구할 생각이 없거든. 근데 의미가 뭐냐? 자꾸 이런 소리 하면 그럼 1+1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2라 그러면 그걸 웃자라고. 나는 그걸 물은 게 아니야. 그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웃자라고. 그건 결국 이 언어의 문제라는 거야. 언어가 잘못됐다는 거야. 물으면 안 되고 고양이는 야옹하면 되고 개는 멍멍하면 되고 닭은 꼭구여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시작한 게임 안에서 끝을 봐야 된다. 게임의 문제로 봐야 돼. 게임. 그래서 결국 왜 사는가? 이 질문은 인생이라는 걸 자기가 살기로 했다는 전제 하에서 다시 말해서 의미가 있다고 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면 애초에 말을 하면 안 돼. 아무튼 때렸대. 의미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왜 그러냐면 일단 태어났으니까 이미 의미는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또 우주가 종말되면 그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우주의 종말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안에서 닫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축구를 하는데 자기 골 넣어봤자 집에 가면 집이 자야 되는데 골을 왜 넣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왜 바로 거냐. 이미 게임을 시작한다고 동의했을 때는 그건 반칙이야. 게임을 동의했을 때는 시합 안에 들어왔을 때는 90% 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수만 전제라는 거야. 수만 전제. 전제 안에 이미 자기가 동의했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말하기 없기야. 근데 이제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건 결국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야.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말은 나는 죽음이 두려워. 이런 얘기라고. 죽음이라는 것은 게임을 무효화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그 귀신을 찾는 심리고 귀신을 찾는 심리는 결국 쉽게 말하면 섹스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내가 혼자 있으면 고립돼서 두렵거든. 그게 죽음이 두려운 거야. 죽음이 두려움이란 별게 아니고 일단은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혼자 산다고 치자. 마누라가 없잖아. 그럼 내가 왜 사냐 이거지. 그런 거라고. 결국 허물을 의미하는 거지. 결국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섹스밖에 없어. 장가를 가라고 그런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도 죽음이 두렵다면 한 번 더 가.
계속 가. 그래서 계속 파트너를 바꾼 남자 많아. 유명인들 중에서 조영남이 됐 그렇지. 그런 게 쭉 들어온 사람. 아, 조영남이 이제 뭐 계속 자기는 여자친구 29명이 걔는 주검이 많이 들었구나. 그래서 정답을 알고 실천한 사람이. 그래서 결국 그 인간이 모든 이 의미를 부정하는 모든 이야기는 주검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검의 두려움은 결국 소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이 분리되는 배제되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질문에 답은 어떻게 하면 나를 끼워줍니까? 지금 축구를 하는데 나 빼놓고 너희들끼리 하잖아. 왜 나를 안 끼워줘? 이런 얘기라고. 지가 끼라니까 안 끼워주는 거야. 그래서 축구를 하고 싶으면 축구를 배우면 되고 야구를 하고 싶으면 야구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답이 있다. 의미가 있다. 너는 게임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얘기고 그런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동기부여. 왜 게임을 하는가? 의사결정. 어떻게 게임을 이길 것인가? 이런 모든 이야기는 완전성에 대한 문제고 완전성이라는 것은 대칭과 호응이 완전성이다. 대칭은 남자 여자가 대칭되는 것이고 호응은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이다. 근데 먼저 대칭되고 다음에 호응된다. 이 말은 먼저 남자 여자가 나눠지고 다시 격파를 이룬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인생이란 결국 남녀가 만나듯이 또는 뭐 직장과 만나든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만나든가 축구와 만나든가 스포츠와 만나든가 도박장에서 꿈들과 만나든가 만날 사람을 만나서 호응하는 것, 즉 불어는 응답하는 것이다. 호응은 부르는 거고 응은 이거야. 이거 응답하는 거야. 그래서 대칭과 호응을 통해서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완전성이고 완전함이 뭐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완전성의 개념을 어떤 고착된 것, 단단한 것, 다이아몬드, 황금 이런 걸 쓰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어릴 때 이제 소꿉 노래할 때 여자친구하고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해놓고 나중에 되니까 벌써 시집 갔어. 약속을 지키라. 이런 얘기. 다이아몬드는 약속을 지킨다. 가격이 안 떨어져. 요즘 금가에 떨어져. 그래서 금값을 믿을 수 없다. 다이아몬드를 믿을 수 있는데 금은 믿을 수 없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 전부 다 불에 타버려요. 지금 불나면 다이아몬드 올라 타버린다고. 다이아몬드도 믿을 수 없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건 뭐냐? 생명이야. 생명이 완전하다. 생명은 불처럼 꺼지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즉 변화에 대응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완전한 것은 어떤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사건,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건에서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브라질 팀이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결승전까지 다 이기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지지 않는 게임을 하면 그것이 완전하다. 그래서 작가는 글 쓸 때 완전하고 가수는 노래할 때 완전하고 댄서는 춤출 때 완전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탑 포지션을 잡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탑인들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유명한 건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대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성을 항상 또 차별의 개념으로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서 하나를 제끼는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호응하는 게 완전하다는 거죠. 호응은 시간적인 개념, 시간상에서 완전성이 있지 어떤 공간에서는 미국이 완전한 나라냐, 뭐 네덜란드가 완전한 나라냐 이런 건 다르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완전하냐, 계속 발전하는 나라가 완전하다. 우리나라 조금 발전하다가 이제 스톱돼 버렸으면 되게 불완전한 거고 계속 발전하는 동안만 완전하다. 완전한 것은 뭐 독일 모델, 스웨덴 모델, 핀란드 모델 이런 데서 다 쳐질 게 아니라 계속 진보하고 있는 그 과정이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언어는
동사, 목적어, 우리가 제일 먼저 인식하는 건 동사뿐이에요. 보통 어떤 뭔가 말을 하려고 말을 꺼내면 그 동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목적어고 맨 마지막에 주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주어를 맨 먼저 이야기해버리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주어를 맨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라고. 널 죽이겠다 해놓고 웃겨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대변을 해요. 본심을 먼저 들키면 안 돼. 널 죽인대 해놓고 내가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죽일 거야 해놓고 딱 보고 정말이야. 그럼 제가 주어를 바꿔치기 해야 돼. 주어가 앞에 나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근데 구조론적으로 주어가 앞에 가야 돼.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복제를 잘해요. 예전부터 구조론적이게 갖는 거야.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대방의 패를 보고 해야지. 자기 패를 먼저 딱 꺼내고 쳐. 그래서 이 패를 딱 끊으려고 하다 보고 패를 딱 바꿔야 돼.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목적어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목적어를 바꾸는데 진짜는 주어를 바꾼다. 그럼 주어를 못 바꿔. 주어는 보통 뭐 주어를 왜 먼저 외국어는 주어를 먼저 말해버려. 아이고 그러잖아. 우와 다 주어를 먼저 말해버린다. 그래서 꼼짝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주어는 대충 우물우물하고 동사만 말하는 게 이명박 아니야. 근데 주어가 없습니다. 뭔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구조론을 사람이야. 주어. 보스였어, 보스. 그래서 이 동사 목적어는 바꿔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손자병법이라든가 노자 사상이라든가 이런 상대주의는 목적어 바꿔치기를 쓰는 거고 고수들은 주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어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중의 역설. 한 번 역설은 목적어를 바꾸는 거고 이중의 역설은 주어를 바꾸는 것이다. 근데 주어는 사실은 확장시키는 것이다. 너무만 하면 구조론 거의 다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나도 어느 쪽으로는 별로 연구를 안 했어. 옛날에는 구조론은 지립자 힘 무동량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언어학이 문제다. 한국어를 똑바로 하자. 그래서 저는 언어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어를 바꾸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목적어에서 왜 사는가 이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나는 판사가 되겠다. 나는 돈을 벌겠다. 나는 재벌이 되겠다. 나는 조영남처럼 여자친구 29명 사귀겠다. 뭐 이런 건 다 목적어라고. 근데 그 목적어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적용되는 것이고 주어는 절대성이 적용되는데 주어는 나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만 그 나를 확장시켜서 나에서 인류 전체를 확장시키는 것이 이중의 역사다. 그 부정만 아닙니다. 이건 인식론적인 접근이고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반대로 주어, 목적어, 동사를 봐요. 주어를 맨 앞에 서. 근데 보통은 주어를 맨 앞에 서면 말을 못해요. 하수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규정해놨어. 자기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좁게 규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못 써요. 대표적으로 일기쓰기를 할 때 나는 오늘 하고 딱 정해버린 거예요. 첫 줄에 나라고 써버렸기 때문에 이미 다른 얘기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일단 보통 쓸 때 일기 쓸 때 나라고 이미 딱 써놓고 시작하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이라고 써놓고 내가 오늘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해야 돼. 그래서 요 순서대로 생각을 하고 실제 발표할 때 요 순서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게 모자병법이라든가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최근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시스템을 건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 목적어를 건드릴 것인가. 목적어는 주로 사람이야. 이중심이 낫냐 순조가 낫냐 안 돼서 비교 판단하는 거고 주어를 건드리는 것은 주체,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냐 내성문정의 누가 그 결정의 주체냐를 봐야지 누가 결정했느냐를 봐야지 1년이냐 3년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주어를 봐요. 주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배송 논쟁 같은 경우는 위험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조선은 유교국가를 사는데 사실은 임금 입장에서는 개코나 무슨 유교국가야. 도교국가이기도 하고 불교국가이기도 하고 임금 지방이지. 임금국가야. 내가 진짜 왕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왕신이에요, 왕신. 왕년님 내려가지고 왕년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왕이 종교의 신앙 대상이라. 그래서 조선은 그 위성계가 다 먹는 나라고 조선의 백성들은 위성계의 집안의 노예들인데 왜 주인 노예 말을 듣냐? 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근데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는 부하 직원이 아무리 그 기획안을 잘 써와도 한번 던져야 돼. 이건 기획이 아니라 해봤어 하면 던져. 그럼 다음날 똑같은 걸 가지고 그래 역시 오늘 좀 안네 역시. 어떤 거다 너 역시 잘했네. 그게 본질이라고. 그래서 외송론자의 본질은 왕이 결정하냐 신앙이 결정하냐 이거라고. 그리고 주어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왜 사느냐 이 얘기 그 최종적인 결론은 나를 찾는 것이고 나가 무엇이냐 구조론에서 말하면 내가 하는 말 신이 나다. 의사결정의 주체가 최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최소화한다. 나만 나다. 그 나에는 다 이성까지 빼놓고 나 육체가 나다 이렇게 하면 마광수까지 가버려. 아니 팟캐스트 갑자기 생각했어. 들어봤어요? 아니 이번 주 오늘 팟캐스트 그 분이 마감수 수제자라고 내가 안 들어봤지 아직. 들어왔어요. 다 들었어요. 내가 이제 거기서 입이 건지건지했는데 아니 그냥 일부 참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 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1시간 반 한 5분만 마광수에 대해서 나도 사실 할 말이 많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동기부여는 이 주어를 찾는 것이고 의사결정은 1, 2, 3으로 줄 세우는 거예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목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마누라를 바꾼다는 거지. 마누라를 바꿀 때는 핑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델라가 자기가 27년간 감옥에서 살았는데 윈이 만델라라고 부인이 27년간 옥바라지를 했다고. 근데 이혼을 했어. 그 핑계가 필요하잖아. 그치. 나는 아프리카의 지도자가 인류의 지도자야. 누구가 좀 올라왔어. 아프리카 민족의 지도자에서 인류의 지도자를 커졌기 때문에 윈이 너 찌꺼져 있어. 이게 또 만델라의 변명. 기가 막힌 변명이야. 근데 사실은 이제 위니가 만델라가 없을 때 사실 보수 노릇을 했어요. 위니도 독립적인 정치인이에요. 근데 정적을 살해한다거나 뭐 만델라가 주장하는 비폭력이 아니라 위니는 폭력 주제 이걸 했기 때문에 만델라하고 나는 비폭력 너는 폭력에서 갈랐습니다. 사실은 만델라를 욕할 일이 아니고 둘 다 대등한 동지 관계에 있는데 감옥에서 16년 있다 보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위니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죽여! 이런 좀 여자답지 않게 반대로 남자로 살고 만델라는 사실 여자야. 나는 착하게 막 이래가지고 비폭력을 주장하고 그래서 하여튼 목적을 바꾸려면 그럼 마누라를 바꿀 때 마누라를 바꾸려면 자기가 조금 성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클린턴도 변명할 게 난 대통령이니까 나는 세계의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조금 바람도 피우고 그래야지. 미국 사람이 동의를 하는데 맞네. 안 되는데 착한 사람이야. 위험 발언이야 지금. 위험한 얘기인데 삐 처리해야 돼. 목적을 바꿀 때는 주어를 확대시켰네. 인생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 따라다니다가 김대중으로 바꿨잖아. 어제까지 나는 김영삼의 충신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김영삼 아우 그럼 나는 대통령이 될 야심이 있다. 좀 컸다. 나도 좀 컸어. 그럼 바꿀 명분이 있는 거라고. 유비도
주인 얼마나 많이 봤거든. 맞아. 제일 배신자가 위비야. 다른 데 말해 다 나는 천하 통일의 이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동수 치고. 나는 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위비는 역시 의뢰의 사나이야. 그러니까 주어를 확장시키면 목적어를 바꾸는 게 용납이 된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키워라 이거지. 자기를 천하인으로 키워야 돼. 나는 천하인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천하인이야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러면 이 마누라를 바꾸는 역사가 돼. 지금 여자친구분 보시면 어떡하려고. 술이 취해서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목적어를 바꾸신 거예요? 술길에 본심이 나와버린 거고. 거기서 꼭 맞았어요? 내 결론은 목적어를 바꿀 때는 주어를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동사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고 동기부여 왜 사느냐는 주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나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 1대1까지 가서 내가 신이다 하는 정도까지 가서 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또 지금 조영남처럼 좆대버린 상황 좆대버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조영남이라면 야 지금 좆됐다 그러면 난 예술가다 오늘부터 나는 코스모폴리탄이다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세계적으로 놀고 있다. 뛰어온 친구다 그래. 정신승리를 구사했어. 나는 세계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욕하는 데서는 똑같지 않아. 한국인 니들이 나 욕해. 나는 세계인이야. 누가 나를 욕해. 저가 한국인이 좀 욕이야. 그러고 막 그러면 돼. 조영남이 내 친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이제 자기 주어를 확대, 비유로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기를 확장시키면, 자기를 신급으로 확장시키면 그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급으로 확장되면 뭐든지 해도 정당화가 되잖아요. 응? 무엇을 해도 정당화가 되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고. 사람 중이만.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자기가 신의 얘기 아니고 감옥 가서. 아, 신의 섭니다. 신은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변절무립도 안 돼. 여기 또 약점이야. 신은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나는 신이다 해야지. 아침에 이러다 저녁에 나는 오늘 신 아니고 뭐 사타이다 계속 바꾸면 안 돼. 계속 일관되게 신으로 가야 돼. 저러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이면 조영남처럼 완전히 인생에서 좆대버린 상황에서는 또 마누라가 갑자기 막 재산을 내놔라 하고 막 수달을 샀다거나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갑자기 부하 직원이 회사를 먹고 튀어버리고서 그래서 재산을 다 변경해버렸다거나 이런 좆대버린 상황에서는 어연제기를 키워서 걱정을 받는 거죠. 역사의 유명한 영웅들은 다 한 번씩 목적을 바꾸서 자기를 키우고 난 다음에 목적을 바꿔야지 그냥 나는 대통령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목적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 하고 남는 시간은 마음수 이야기를 하자. 아, 팟캐스트에서 다 못했던 이야기. 마음술 안 주사만. 제가 옛날에 그 칼럼을 마우스 읽었던 딱 기억을 나오면, 기억을 더듬으면 마가우스한테 좋은 얘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딱이 딱 좋잖아. 펜 바꿔줘. 불과기를 하기 때문에 모두과기 두루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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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까기. 원래 이순철이 두루까기인데. 두루까기를 하기 때문에 다까지 마음수라고 안 까지 할 리가 없지. 팟캐스트에서는 내가 이제 굳이 내가 마왕수를 별로 뜻하는 않지만 원래 내 기억에 왠지 마왕수가 옛날 고소청독부 건물을 명사를 때려부순다니까 야 씨발 대한민국 돈이 썩어 나자빠진다 하는 칼럼을 썼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김홍신이 쓴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때부터 마왕수 내한테 찍혀가지고 은근하게 찍혔어. 사실 김홍신 때문에 왠지 장정일, 김홍신, 마왕수는 내 머릿속에 똑같은 사람으로 입력돼 있어. 뭔가 이미지가 비슷해. 20m 찍혔어. 근데 내가 좀 검색을 해봤어. 이번에 이제 그 팟캐스트 출연해가지고 수제자가 마왕수의 섹스 노를 실천하고 있는 분이 그분이 중요한 걸 하나 알려줬어요. 여자들은 온몸이 성감되고 남자들은 꽃이만 성감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자도 온몸이 성감되다. 이게 그분이 주장합니다.
여자들은 빨집에 가서 남편 귀도 핥아주고 발바닥 핥아주고 온몸을 자극해줘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작게 하면 간지럽고 적당히 터치해주라. 아, 내가 힘을 벌 수도 없고 하고 힘을 보여줘. 말했으면 못 알아듣지. 오늘 삐처리 많은데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나방수는 아까 얘기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게 아, 천재야 천재. 검색해 보니까 20대 벌써 박사가 돼가지고 대학교 수업했더라고.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야. 그래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논문을 너무나 잘 써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완벽한 논문이다 막 하기 정도로 막 극찬을 받고 굉장히 인간이 오만해졌어. 딱 천재야. 근데 천재는 코스모폴리탄에 대해서 이 대중들하고 약간 유리가 된다. 청의가 생긴다. 일반 한국인들하고 간 위에서 신선 노릇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에리트 마음이 되고 이 에리트 마음이 되어버렸냐면 박정희가 독재를 해도 막 이게 독재에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저 열등한 엽전들 저 조선놈들 쟤는 좀 당해봐야 돼. 박정희 같은 놈이 있어야 쟤들 또 정신 차리지 이러고 트럼프 같은 놈한테 니들 미국 놈 좀 깨져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마우스 같은 사람 내가 봤을 때 민주화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왜냐면 자기는 이미 세계인이고 코스모폴리탄이고 우주적으로 신고한 게 놀고 있어. 근데 조선놈들 저러고 있는 거 쟤들 원래 한심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워낙에 에리트야. 그래서 그분도 그 팟캐스트 출연하고 또 스위스에 있다가 스위스 생각해 보니까 한국 놈들 너무 후진이야. 대화가 안 통해. 무슨 숨겨라 그런 단어가 왜 나와? 이게 사람 입에 담을 수 있는 단어냐고. 우리 같은 국제적으로 노는 스위스에서 노는 분들 앞에서 뭐 한국 사람들 뭐 정절 와 정조 그런 단어 입에서 막 나오고 싶어. 그런 신문창에서 어떻게 사냐. 근데 불어가 안 돼서 왔대. 어쨌든 그런 엘리트의 관점에서 보면 마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화라든가 이런 데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수준 떨어지는 한국인들에게 수준을 올려주겠다 이런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진중권이 한 말도 어떤 액면으로 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까는 이유는 그게 엘리트 이식이 더 힘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을 변화시킬 마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냥 자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비행기표만 끊고 마누라고 했는 독일에 가고 한국인은 이 바닥에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을 민주화라든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한국인을 엿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조영남이 바로 그런 인간이야. 조영남도 자기는 코스모폴리탄이야. 자기는 엘리트고 잘난 놈이고 국제적으로 인간인데 인생을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사는데 그 불쌍한 한국인들 엿먹이고 그 화투 그림이라는 별게 아니고 화투가 일본 건데 한국 놈들 그거 좋아하잖아. 그 엽전이라는 거지. 하지만 놈들의 이거야. 다시 말해서 한국인한테 이걸 한 게 조영남이지. 그게 예술이야. 나도 조영남의 예술을 인정해. 근데 문제는 그게 한국이랑 그 토대하고 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는 겉돈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백남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그런 엘리트 있어요. 그 사람도 스스로 한국이라고 생각 안 해요. 부인도 일본 사람이고 백남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서비스 좀 해주긴 했지만 전두환 때인가 그때 88년대 올림픽 때 와가지고 독재 정권 밑에서 좀 서비스 해줬지만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백남준한테 왜 88 올림픽 때 전두환 밑에서 시다발에 하냐고 욕한다고 해서 너도 깜짝 안 해. 자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놀고 있다고. 그래서 이미 일본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 다 인정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인들한테 인정받을 생각이 없지. 근데 김기덕 같은 사람들은 한국의 비리를 폭로하지만 그거는 한국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 거고 조영남 같은 사람은 한국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 게라 내가 항상 비판하는 풍자, 야유, 조롱, 조소 이런 거 지식인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김수영 시인이 했는 말을 김재하가 삐뚤어가지고 우리야 풍자가 아니면 자살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김재하가 했는데 이런 말인데 구조론적으로는 항상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질입자 힘운동장 하면 질은 약간 붕 떠 있어. 약간 우주적으로 놀고 있어. 근데 질에서 입자 힘 운동 야금 내려가야지 계속 질로 올라가 버리면 하늘이 돼버려. 성천해버린다고. 근데 조영남이라든가 진중권이라든가 박항수 같은 사람이 약간 우주에 붕 떠서 사는 사람. 발바닥이 한반도에 닿아 있지 않아. 이미 세계적으로 노는 사람들이라서 한국인이 우습게 보인대.
공세화라든가 박노자도 마찬가지고 이 너무 한국이 후지고 자기는 잘하기 때문에 청유가 생겨가지고 겉돈다는 거지.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게시판에서는 그 뭐 상세한 얘기를 안 했지만 솔직하게 내가 이제 마음속한테 물어보고 그 패티시즘이라는 게 한실이랑 손톱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입장에서 손톱이 이게 이제 무협지에 나온 여자분들이 독을 발라서 남들 확 한 방에 보내는 거라고. 한실은 급소를 차서 이 한 방에 보내는 급소신고이라고. 그래서 이 무기라는 거지. 근데 왜 그게 좋냐? 그게 이제 패티시즘인데 그게 동성애하고 관계 있는지 아니면 이성애자한테도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다수가 아니야. 그게 조금 심하면 뭐 BSDM인지 그거 있잖아. 렉을 잡아가지고 여자를 묶어놓고 막 학대하고 사디즘, 아조키즘, SM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 우리는 변태라고 했고 요즘은 변태라는 말 잘 안 써. 요즘은 이제 변태라고 말하면 좀 무식한 놈이고 전문 용어가 또 있어. 패티시즘을 옛날에는 변태라고 봤는데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마왕수가 하는 얘기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자기소개라는 거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게 자기소개야.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안 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 자기 생각을 넓히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이야기해주는 쓰레기고 범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남이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마왕수 같은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둘 다 틀렸다는 게 구조론이에요. 구조론은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거기 끼워가지고 끼워 팔기로 나도 글 쓸 때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은근하게 또 내 이야기도 살짝 가미한다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야기에 자기 얘기를 가미해야지 그냥 자기 생각을 퍼질러 버리는 거는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통하는 방법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사상인 한국에서는 통하는 방법이 아니야. 근데 그 프랑스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정답은 아니라 오히려 그 한국의 보편적인 가치를 앞세우는 문화가 정답이고 난 이렇게 생각해. 이건 굉장히 안 좋네. 진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해야지. 난 이렇게 생각해. 누가 네 사전 물어봤냐고. 야한 여자가 도토는 안 돼서 그건 기사적이지. 결론은 그 당시 이 민주화 투쟁이 막 하고 있던 시점에 전선을 흐렸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이 족빠지게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헛소리를 해가지고 독재 정권이 그거 민주화는 나쁜 것이야. 역시 민주화를 하니까 변태가 나오는 거야. 민주화는 변태야. 이런 일배충스러운 생각을 퍼뜨린 거야. 그래서 마음수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야해지지 않았을까? 똑같다고 그래. 마음수가 있던 없던 한국 원래 야한 나라예요. 왜냐면 부인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야하다는 게 별게 아니고 자기 마누라하고 섹스를 안 하면 그게 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수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된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한국인에게 지금 필요한 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 자기는 그 성적 취향이 돼서 조금 더 한국인이 알아듣게 왜 손톱과 하희를 좋아한가? 그 SM 말씀하시는. SM 말고 또 뭐 많이 있다고. 그게 찾아보니까 그건 SM이라고. 패티시즘인데 유행 중에 SM이라고 해서. SM도 있고 뭐 많이 있어. 끈으로 묶어버린 놈도 있고. 똥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지. 있고, 또 사고 먹는 놈도 있고. 배설물도 있고, 기저귀 좋아하는 애도 있고. 일본에 보면 그 여자 팬티를 머리에 쓰는 사람도 있고. 오타쿠 아니에요? 벨트하는 분도 다 있어.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벨트라 그랬는데 요즘은 벨트라고 안 해. 본디기 디스플레이. 그치. 아 본디지. 사디스트 마지막 갱뱅 이런 거. BDSM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박항수가 그런 걸 좀 설명해주고 이야기했어야 된다는 거지. 갑자기 나는 야한 여자하고 좋다니까 벨트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박항수는 조금 이제 코스모폴리탄적인 어떤 우울증이 있어. 그것도 하나의 현실 도피의 방법이야.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좀 그런 거 잘 가져. 그 일본인들이 현실은 그 2차 대전 학살 주범이거든. 자기 2천만을 학살했다는 걸 안 받아들이잖아. 나같이 착한 놈이 어떻게 2천만을 학살할 수 있어?
말이 아무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그래서 난 일본인이 아니야. 나는 세계인이야. 하고 스스로 썰을 딱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다 학살자라는 얘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못 받아들이죠. 당연히. 목적으로 바꾸는 거야. 그렇지. 주어도 바꾼 거지. 주어도 주어를 바꿔가지고 주어. 자기는 일본인이 아니고 세계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우울증을 만든다는 거지. 아 그게 우울증을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현실 높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힘이 없으니까. 바꾸려고 해도 뭐만 하면 또 일본인이지. 너 살인자의 아들이지. 이러니까. 그래서 나항수는 좀 우울하다는 거지. 실제로 우울한 것 같아요. 표정이라 보면 좀 상당히 우울한 것 같아요. 나항수가 하고 있는 작업들도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성파들은 그 합의를 공로를 따르거든. 노론이나 대성파들은 공로를 따르고 남인들이나 소성파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질러버리래요. 조금 남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론이 더 중요하고 자기 생각을 질러버리는 것은 조금 나중이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일단 공로를 따르는 게 문제야. 근데 80년대 공로는 민주화라고. 민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한 여자도 찾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개월을 흐트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왜 이세돌이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은 집단 하나에서의 공로는 자기가 벗어나버린 거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교해서 이세돌은 갑이 됐으니까 자기가 다른 이세돌을 제외한 한프로 기사 전체하고 이세돌을 하고 누구를 하고 이렇게 선택하기냐 하면 이세돌을 선택하고 갑이 됐으니까 의사결정을 할 위치가 되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세력을 만들어요. 이세돌은 세력이 있으니까 세력을 안 만들고 그냥 각계약진하는 건 실패하잖아요. 이세돌은 그럼 유명세가 자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알파고가 한번 붙었으니까 이제 세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걸 할 때가 됐다. 어쨌든 세력을 못 얻든 간에 세력을 띄고 가야 돼. 세력이 없어도 그걸 해야지. 세력이 약하다고 계속 찾고 싶으면 안 돼. 근데 항상 세력을 깨고 가는 게 대승이고 마홍수처럼 혼자 그러는 거는 문인들이 마홍수를 도와주려 해도 참 뻘쭘해. 도와줄 방법이 애매한 거야. 이분들 같은 놈은 존나 까고 그 새끼 쓰레기고 이분들은 근데 쓰레기야. 그러니까 마홍수를 까면 안 돼. 도와줘야 돼. 근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막 도와주기가 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고 자꾸 그러고 도와줄 사람들도 여자들도 많은데 아 여자들 좀. 좀 우울하게 생겼어. 이 얘기는 좀 지난 얘기인데 여자들하고 얘기하면 강신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순전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아 듣고 싶은 말을 해줬어. 그게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얘기겠죠. 내가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상업주의고 남인들이고 노자의 방법이고 손자병법이지 그 대성의 방법은 아니라 대성의 방법은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호통을 치는 거예요. 박살을 내면 그냥 국민이 개새끼다 하고 해야지 국민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간디도 소승이 있죠. 간디? 가장 대성이라고. 코스모폴리탄. 간디도 뭐 카스트제도 뭐 옹호했다고 뭐. 그 간디가 옹호한 게 아니고 그 급진파들이 간디를 이용해서 좀 세게 가달라고 했는데 간디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일단 오마뉴소스 황희정석을 졸라 깐 거야. 예. 근데 황희정석이 실제로 비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여자 일성을 밝힐 수도 있고 내부 처분할 수도 지금 못 줬다는 거야. 같이 보는 등신이 유한 처분. 그거는 역사에서 또 본질이 아니에요.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 게. 그렇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청년 결백이 똑같은 소리야. 무슨 청년 결백이야. 대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 청년 결백도 대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같이 하고 날고 붙이고 저 양반 마누라 10명이 나가고 저 양반 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도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없었으면 노무현이 더 잘했을 건데 이해찬 때문에 안 나셨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형도 알고 보니 집에 100억 있다 해도 우리가 막 욕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깔려고 할 때 저 새끼 까야 되겠다 하고 합의되고 저거 한번 까자 이렇게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새끼 까자 하면 조선을 뭐 비리를 맞췄다 보니까 뭐 천하고 만세 이런 것도 나오고 올라가는 거라고.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전쟁 행위하고 이 사적인 도덕은 구분해야 돼. 그래서 뭐 조조가 학살했다거나 그 유비가 알고 보니까 관우보다 어린 놈인데 관우보다 형님 노릇했다거나 이 새끼 사바도 많아. 사가지가 없네. 관우가 형님이지 왜 유비가 형님이야. 뭐 이런 비리가 들켰다고 해서 유비를 욕하면 안 돼.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은 치사미. 그리고 황희정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정상적인 일교 국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 세종도 또 마누라가 28명이나 되고 하도 고기를 많이 먹어 살이 쪄가지고 비둘기해졌고 돼지야. 세종대왕 10,000원짜리 화폐 보면 세종대왕 얼굴이 둥글고 아니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야 동창이 걸렸어요. 많이 먹어서 걸리는 거. 난 그렇게 보죠. 왕들이 할 게 없으니 하루 6끼를 먹으니까 계속 살찌는 거야. 눈병 운동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걸렸겠지. 비만해서 합병증. 세종도 틀어보면 비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공론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황희정성이 비리가 했다 해도 그 당시 청렴결백한 척 했다면 그것도 공론을 따라가는 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해찬이 막 알고 보니 골프 쳤네 이런 걸 터는 거는 좀 치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황희를 틀은 거야. 반대파들이 기록을 남긴 거야.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파들이 기록하면 수령의 시계 버렸다 막 이러고 그거 꼴통이다. 모함이잖아. 바보. 그런 식의 모함은 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조조를 논할 때도 조조가 학살을 했다 자인나다 이런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조조가 막 자기 조카를 죽게 만들고 자기는 튀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욕하면 안 돼. 양수를 주겠다도 이것도 사실 별게 큰 게 아니에요. 진짜 나쁜 건 도교하고 결탁해가지고 도교 정치를 했다는 게 나쁜 거야. 국가의 큰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런 그 개인적인 인상팩에 갖고 개인적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 치사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명박을 씹을 때는 그걸 씹는 거야. 그거는 이명박을 죽이라 하고 이제 이 사령부에서 지령이 떨어졌으니까 존나 까는 거라고.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해. 그래서 좀 로마 같은 경우도 보면 군인 황제 시대가 되면 완전히 개판이 돼가지고 줄줄이 덩신들만 나오고 막 황제 수명이 3개월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돼. 한 번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잘못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잘못한 놈이 나쁜 놈이고 그래서 그놈 욕을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놈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닌가.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그 훌륭한 황제가 알고 보니 개새끼였다. 나는 그 인간을 재검토해야 된다.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로는 좀 억울한 사람이야. 네로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모함을 쓴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네로가 탄압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다 기독교를 미워했어.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 죽이자 하니까 네로가 그래 죽여한 거라고. 그럼 그것도 도장만 찍어준 거라. 근데 이제 로마가 불탈 때 네로가 70리 떨어진 다른 도시가 있었어. 그래서 열심히 돌아와서 불을 껐다고. 근데 이제 소문이 네로가 부질렀네. 이거는 기독교가 권력을 잡으면서 네로를 모함한 거야. 기독교 세계가 되면서 모함을 받은 거지. 그럼 저기 조선시대 문정왕후도 그런 식으로 까였잖아요. 불교를 막 그 당시 유교 중심사에서 사관들 입장에서는 쳐 죽이는 양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극에 나오는 건 일단 불화라고 해야 돼. 굉장히 불화가 많아. 악당이 주인공 되고 주인공이 악당 되고 그건 굉장히 장희빈 이래서 굉장히 악력으로 돼 있잖아. 맨날 잘 쑤시고 정남면 그런 사건이 조선시대에 한 300건이 일어났어. 장희빈이 실제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300분의 1이야. 그럼 그들 다 했어. 그거 안 한 놈이 정신이야. 다 자기 집안에 인형 하나 만들어 붙이려고 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 다 한 거고. 공범이야 다. 장희빈 다치들이 다 해놓고 우리도 했으니까 쟤도 했겠지. 이래서 덮으시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그 야사를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도가 기독교에서
이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명분을 만드는 차원에서 네로가 희생됐다. 그렇죠. 그때 사실 네로가 또 띠라노긴 해. 띠라노긴 한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반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로 국가의 방향이 바뀌면서 네로를 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선조왕도 지금 막 선조 나쁜 놈이라는데 그 재평가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시스템 전체로 봐야 되는데 선조의 장점은 일단 도망을 잘 갔다. 아, 그건 맞다. 근데 그걸로 줄기차게 까야잖아요. 도망갔다고. 그건 일본 놈이 놀리고 식민사가 놀리고. 아, 근데 일본 놈은 도망가기 없기야. 지면 왕이 할복하면 돼. 맞네. 맞네. 그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원래 한국 왕이 왕 혼자 도망. 딱 할복하면 다 살아. 음. 왕 한 명만 딱 죽으면 국민이 다 살릴 수가 있는데 그 경복궁에 가만히 있다가 선조가 딱 할복하면 딱 깨끗하게 정리되잖아. 근데 왜 할복 안 해요? 도망치냐. 그 일본 놈 논리라. 근데 조선의 논리는 중국의 변방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같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지금 보면 사대주의지. 사대주의 맞아. 근데 그 당시는 그게 통했다고. 그 당시 장소로 가야겠네. 미군들이라도 데려와야지. 이승만이가 미군 데려갔다고 욕하면 안 돼. 그래서 선조가 도망을 간 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선조가 잘한 거는 일단 폐계와 율곡을 키웠다는 거. 그리고 유성룡, 이성룡. 당시에 인기가 있었어.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다 선조 찬양해놨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학봉 김성이라든가 유성룡이라든가 이순실이라든가 십일장군이라든가 이런 명신들을 많이 키워냈어.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은 선조가 전혀 도망갔다 생각을 안 하고 피신했다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뭐 백성은 그냥 도망갔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다양한 인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사람들 다 조선에 충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애들은 조선 족가 그러고 막, 야 우리가 조선에 불질러버리자 그러고 막 드디어 이제 우리 해방됐다 이런 그렇지. 얘기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있다고. 그럼 선조는 평가가 일제 식민지 거치면서 평가가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이 옛날 역사관이 영웅주의야. 그게 뭐냐 인종주의라는 거지. 민족주의가 있으니까 영웅주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역사는 영웅이 만다. 영웅은 누구냐? 이순신. 이순신을 감옥 보낸 사람 누구냐? 선조. 그래서 영웅주의 역사관이 동화책에 잘 나오는 착한 편과 나쁜 편. 그래서 이분법적인 구조로 보면 한 놈이 착하면 한 놈이 나쁜 놈이라 해야 돼. 모든 드라마와 영화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다 노부나가도 나름대로 훌륭하고 타케치 마사히데도 나름대로 뭔가 있는 놈이고 모기가 있는 놈이야. 토요토미도 그렇고 도쿠가와도 그렇고 근데 서로 막 죽이려고 막 어른돼 있거든. 그렇지? 알고 보면 걔들 다 한 가닥씩 하는 나름대로 스타라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보면 선조 임금의 공과는 반반인데 보통 보면 임금이 한 10년 정도 하면 다 맛이 가. 근데 선조 임금은 그나마 조금 맛이 조금 오랫동안 간 사람이야.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경우에 비하면 이승만, 김일성, 히틀러, 스탈린, 프랑스의 뭐 대표형 원수라든가 그런 바보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나마 괜찮은 놈이고 링컨하고 비교해봐도 링컨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우리 결과적으로 남북전쟁 이기지 않냐 이런데 내가 봤을 때 링컨이 오판하는 바람에 수백만이 죽었어. 그때는 전쟁 딱 할 때는 석 달 안에 끝날 줄 알거든. 근데 왜 바보들이 이렇게 자꾸 리더를 하나요? 네? 바보들이 왜 리더를 하나요? 뭘 한다고? 왜 바보들이 리더를 하고 리더를 많이 하고 바보들이 리더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10년 이상 짓고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바보라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고 지쳐가지고 지쳐서 10년 이상 일했는데도 계속 훌륭하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인간적 한계가 있다. 그것도 있고 원래 사람을 키워주거든. 자기가 한 10년 했으면 이제 내가 키워준 2세대들이 다 떠맡아야지. 1세대는 이 선으로 물러나는 거야. 그 30년 해먹었다 하면 이미 3세대까지 간 거야. 그러면 이미 광해군한테 맡겨놔야지 선조가 왜 그때까지 아직도 하고 있냐.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거라면 일단 중국의 명나라 임금 중에 제대로 한 번 누가 있냐. 없어. 세종 때 영락제가 있었고 그 외에는 다 개새끼야. 영락제도 나가면 개새끼고 명나라 임금들보다는 낫다는 거지. 명나라 임금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 실종된 임금이 그냥 실종된 거야. 그런 이 쓰레기들에 비하면 선조는 그나마 밥값을 했고 만약 다른 임금이 그런 위기를 당했다면 더 말아먹었다는 거지. 최악은 광해군이고 우리는 이제 광해군이 잘했는데 인조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덩신 같은 생각이 광해군이 잘못해서 인조한테 뺏긴 거야. 얼마나 덩신했으면 자신한테 뺏기냐고.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어떤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 팀 전체를 따진다고. 그래서 선조 팀을 봐야지 선조 한 명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탈린 한 명을 보면 존나 삽질이 많지만 주급보가 잘했기 때문에 선조 조금 스탈린도 좀 묻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럼 따지면 히틀러가 초반에 잘한 것도 롬멜이 잘한 것이 히틀러가 뭐 잘했냐고. 근데 롬멜이 잘하니까 히틀러도 좀 점수를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팀 전체를 팀 플레이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조 임금 때 조선 왕조에 뭔가 제일 빛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 율곡이라든가 뭐 송강, 정철, 정열입하고 정철은 서로 충돌해서 서로 죽였지만 나름대로 한때가씩 한 분들이라. 그걸 선악에서 정열입이 우리 편이 하면 정철 죽여야 한다 이러고 정철이 우리 편이 하면 정열이 저 새끼 역적이야 하고 막 이러고 싸우고 있다고. 내가 봐도 둘 다 멋쟁이야. 근데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 할 게 아니라 정열입이 역적질을 한번 생각해 본 것도 잘한 짓이야. 역적 한번 해야지. IS도 한번 가보고. 그렇지. 역적질 한번 해야지. 역적질 안 하고 있는 게 정신이지. 역적질을 안 하면 어떻게 전공 교체가 되냐고. 그럼 노무현 역적이냐 전공 교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정철도 정열입을 씹어가지고 700명 가까이 죽였는데 그 새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 아니야.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됐잖아. 700명 중에서 그 재산을 몰수해가 지가 가져갔을 거 아니야. 인생을 열심히 산 놈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시대 전체의 어떤 역동성으로 판단해야지 개인을 가지고 쟤는 착하고 쟤는 나쁜데 딱지 붙이기는 최악이야. 그리고 그런 딱지는 항상 거꾸로 붙어. 보통 좋은 놈을 나쁜 딱지 붙이고 조중동 역사를 기록하다가 노무현한테 좋은 딱지가 붙겠냐고. 김대중도 나쁜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틀림없이 김대중 노무현은 역적으로 몰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팀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시대 전체의 어떤 에너지로 봐야지 개개인을 누구 늘어지는 거는 초딩이야 초딩. 초딩들은 이제 누가 착한 편이냐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선조는 좀 머리가 좋은 놈이었고 조금 했다는 거지 그렇다고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선조 같은 짓을 그런 삽질을 누구나 다 해. 이승만 최악의 삽질이고 다 삽질했어. 김구선생도 뒤집어보면 삽질한 거 많아. 우리가 그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삽질한 건 없고. 근데 이제 역사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지식인이 그 방향을 잡아줘야 돼. 야, 김구는 그 정도 갖고 그러지 마. 그렇죠. 봐줘. 그러면 까마. 그런 게 있다고. 근데 남인들 존나 김구 뒷조사에서 존나 까잖아. 게시판에 보면 김구 나쁜 놈 하고 여기는 사이트 보면 그런데 편혹되고 말이야. 종합적인 판단.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김일성이 북한을 먹은 거는 결국 제국주의 때문이다. 우리는 제국주의라는 걸 까먹어버려가지고 제국주의 하면 지금 북한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제국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차 대전에 그렇게 영국이 깨지면서도 인도를 먹으려고. 제일 걱정했어. 인도 저 혹시 뺏길까. 일본도 인도까지 그 걱정해가지고 왜 로멜이 이집트로 쳐들어갔겠냐고. 그거 뭐 있다고. 이집트 그 사막 왜 가? 그게 영국 식민지니까 간 거라. 영국이 이집트 졸라 관심이 많으니까 괜히 거기 간 거라. 그러니까 영국은 자기 나라 본토보다 식민지에 더 관심이 많은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제국주의가 2차 대전 이후에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공산화됐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제국주의는 아예 역사책에서 안 배우잖아요. 요즘 어떻게 몰라도 우리 때는 제국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 배우긴 합니다. 네? 배우긴 합니다. 제국주의. 배운다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 이게 교과서에 아니, 나와요. 그건 없고. 그러니까 뭐 열강의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고. 어제 그 동료님 글에 그건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그 지금 아랍에서 그렇게 무슬림하고 기독교권이 티격태격하는 것도 제국주의 때문에. 제국주의라는 게 온갖 그 집요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박점을 잡고 끝까지 묵어들어져. 그 집요해. 미국이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모질게 안 해도 될 건데 왜 저렇게 인간이 모질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약소국이 딱지게 버려요. 그러면 메가더가 그 히로이토 그때 항복받고 용서해준 거는 참 잘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잘 된 거지 잘한 건 아니지. 아, 조져버렸어야지. 메가더가 잘했다면 히로이토는 죽었고 일본은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가 됐고 일본이 민주적인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부터 민주적으로 됐었고 박정희도 그렇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좋았다는 거지.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일본이 저렇게 한심한 꼴이 메가더 때문이다. 박정희 잘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잘못됐잖아. 박정희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박정희가 딸을 미친년으로 낳아가지고 잘했네. 뭐 이런 얘기지. 박정희가 딸을 잘 낳았으면 박근혜가 정치를 잘해버렸으면 오래졌지. 뭐 그런데 역설적인 얘기지. 역사는 항상 그렇게 역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메가더가 제정신이 있었다면 히로히토를 죽여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됐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일본 덕에 굉장히 진보적으로 됐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도 일본을 수교했을 것이고 그럼 남북 통일도 됐을 것이고 얼마나 좋아. 죽여버렸어요. 얻은 게 없네요. 피를 근데 그럼 왜 메가더가 못 죽였을까요? 그냥 개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 이제 메가더는 일본인이 전부 제안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일본 딱 상륙해보니까 다 환영하고 마셔버리고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일본인을 공고분하게 만들어 놓은 게 히로히토다. 좋은 일 했네. 얘가 사람들을 다 말 잘 듣게 만들었구나. 얘 한 명만 컨트롤하면 되는구나. 납작 엎드려. 근데 그 히로히토를 죽였어도 공산당이 이겼을 것이다. 공산당을 제압하는 히로히토가 아슬고 왔다. 근데 그 대신 죽여버렸으면 무질서지 되네. 근데 무질서가 나타나면 또 질서가 나타나. 항상 무질서가 질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북한도 김정은 죽어도 있으면 또 질문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마왕수는 내가 볼 때 엘리트주의다. 그게 약점이다. 그리고 진중권이나 조영남도 좀 엘리트주의니까. 그것도 나는 겁니다. 조영남이가 그린 그림은 한국사를 비판하는 건데 그 그림을 산 소비자는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조영남 선생님이니까 좋은 그림을 그렸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엘리트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거고 그는 구조론을 지내서 이렇게 안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야 돼. 항상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는데 인, 이, 예 이렇게 있는데 인, 이, 예라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이야. 예는 안 중요해. 근데 예로 가는 게 대성이고 인만 계속하고 있는 게 이게 남인들이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있는데 요것만 하는 거는 개새끼야. 개. 요것만 하는 건 남인들이야. 대성은 뭐냐면 이거 다 하는 거야. 인도 하고 이도 하고 얘도 하는 게 대성이고 요것만 죽어보자고 하는 게 남인이고 요거는 이제 나는 인 한 사람이야 하고 남인들 알고 보면 되게 인자해요. 실제로 만나보면 다 사람 좋고 착하고 막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서울놈들은 다 깍쟁이거든. 그러니까 코베갈 놈이 서울놈이고 서울놈이 살벌해. 서울놈은 이게 다 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남인들이 자기 스스로는 내가 서울놈 만나봐도 다 개새끼들. 우리 남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하고 그래서 당시 미국에도 남부 사람들이 다 착했고 북부는 다 양아치였어. 근데 그 양아치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의의를 막 주장하는 거야. 남부는 의가 없어. 대의 이런 걸 따지지 않아.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기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승복을 안 해요. 그 대립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요것만 계속 따지면 진짜 치사하겠거든요. 너는 예의가 없어 그러고 꼭 그 시비 하고 있잖아. 그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고 나도 예의가 없는 놈이야. 난 예의하고는 감사한 사람이야. 나한테 예를 묻지 마라. 그게 나의 예의야. 넌 다른 사람이 무례하다고 막 혼내고 그러지 않거든. 그게 예의가 없는 거지. 넌 왜 예의가 없어?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라고.
사람들 피해가 안 주거든. 얘가 좀 나랑만 다르지. 아니지, 시각적으로 피해 줄 수 있죠. 네, 그 여혐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역.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따로 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던가요? 따로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일배새끼라고 하는 거죠. 그 그냥 일배지 그걸 갖다 근데 자꾸 이제 뭘로 많이 흘러가냐면 그 여혐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찌질한 놈이냐 요게 약간 쟁점이 되더라고요. 살인사건 같잖아. 여혐이 찌질한 놈이에요. 강남에서. 근데 이제 여혐이라고 해서 살인을 하진 않잖아요. 네. 한다고요. 여자가 날 싫어했어. 그게 살인이에요. 간접살인. 꼭 칼로 찔려야 살인이에요. 유태인 보고 야이 너 유태인이야 이러고 왜 범죄지. 거기는 너 깜둥이 이러도 안 찔렀는데 그게 살인이야. 말로 찌르는 게 더 위험한 거야. 미국이 문 닫게 돼 있어. 응? 가왔던 가게에서 뭐 신문을 인종차별로 나간다거나 몇백만 불. 그 가게 문 닫는 수준. 그런데 법을 이제 겸용히 피해가지고 인종차별을 하죠. 근데 이제 여혐이라는 백인들. 단어를 씀으로써 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말 가지고 그대로 완전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가 여자를 죽였다라고 자꾸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이거 지금 죽은 거지. 그래 그걸 열심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지는 게요. 그게 진중권이야. 진중권. 나 같은 사람 눈치 보고 분위기 딱 파악하잖아. 그게 대성이고 이렇게 팀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내가 이제 축구 선수라면 나한테 패스가 와도 딱 이렇게 딱 신중하게 딱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해 주겠어 아니죠. 이런 사람은 대성이고 무조건 단독 드리블 하는 놈이 메시아냐 남이라고. 그래? 무조건 팀플레이 패스 안 하는 놈이 남인이고 패스하는 놈이 대성인데 진중권처럼 그렇게 자꾸 따지는 놈이 이건 여혐이 아니고 그냥 찌질이하고 자꾸 따지는 놈이 근데 그 맞거든. 찌질이 맞아. 여혐이 아니고 찌질이 맞아. 근데 지금은 여성들에게 발언권이 있어. 남자는 그냥 닥치고 있어야 돼. 딱 불입하게 해야지. 여자하고 만났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말이 많아. 진중권 분위기 파악 못한 거야. 진중권 말 틀린 게 아니고 새끼 분위기 파악 안 한다는 거지.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는 분위기 파악해서 진중권 존나 까잖아. 지금 좀 까는 분위기다 해서 까는 거야. 나 평소에 그렇게 안 까. 그래서 대선은 팀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그냥 찌질이지만 여혐이라는 그 사회적인 담론을 의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건 이해는 되는데 자꾸 이번에 강남역을 강조했던 것도 그렇고 약간 언론에 좀 놀아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언론이 그쪽으로 이상 몰아가는 듯한 난 좀 느낌.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르면서 가는 거야. 그렇게 잘 간다. 얘도 좀 하고 남편도 좀 하고 얘도 좀 까고 남편 좀 까고 막 이따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사회의 진보라고. 그냥 똑바로 못 가. 그래서 내가 이 일배나 여혐이나 남혐 존나까지만 사실 그런 거 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게시판에 서또 욕먹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진짜 고수들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또 손자병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손자병법도 쓴다고. 그러니까 오자는 손자병법을 써. 근데 손자는 오자병법을 안 써. 그게 문제라는 거지. 나도 손자병법식으로 눈치를 딱 봐서 상대방 약간 탁 때리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사회가 계속 발전하려면 좀 시끌시끌해야 돼. 마우스 같은 사람도 좀 있고 또라이도 좀 있고 진중권도 있고 조영감도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진중권도 있어야 돼, 조영감도 있어야 돼 이렇게 안 써. 그래서 까는 거지. 존나 까는 분위기다. 속으로는 건수를 줘서 고마워 그러겠어. 땡큐. 건수를 줬어. 땡큐. 건수. 균형 잡힌 생각을 해야지. 좀 잡혔어. 근데 글 쓸 때는 균형 잡아서 보면 안 돼. 이쪽을 깔 때 이쪽으로 가고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제 오해라는 게 자꾸 이제 늘어나고 이전에도 뭐 계속 그런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지. 딱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내가 뭐 금융이나 이런 사람 까는 것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을 까는 게 아니라 진짜 지식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좀 진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너희들 지식인들 좀 정신 차리고 해봐라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야. 보면 다 남인들 다 좋은 사람들이야. 뭐 개인이 미운 게 아니라. 그 당시 실제 조선시대 이야기도 보면 남인들은 좀 착하고 솔론들은 다그 살벌해. 남인들은 집에 오면 일주일씩 밥값을 안 받아. 서울로 하룻밤밖에 안 자도 벌써 밥값 내놔라고 그러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서울 사람하고 지방 사람하고 차이지. 서울 사람은 지방 사람 터세본다 그러거든. 사실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지방 사람 마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좀 지방 사람 졸라까지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야. 얘들 좀 까야 된다. 이번에 호남 쪽에서 남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좀 까야 된다 해서 의도로 까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까는 건 아니라. 이쪽에도 뒤집어보면 남쪽에서 온 사람 졸라 많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남쪽이. 왜 타도 안 주고. 한강이 나면 다 남쪽. 아니 그죠. 산골. 그 사건도 남쪽. 산골 남쪽이야. 서울 아 구조로 오는 사람들 거의 다 지방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 진짜 거의 다 지방 사람이네. 서울 사람이 어딨어요? 서울 사람. 근데 서울 사람 만나기가 힘들더라고. 임상. 네, 서울 사람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지만 정답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다 맞어 이러면 안 돼.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사주고 안경 있다. 안 써도 괜찮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얘기야. 각자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뭐 증거할 필요 없어. 벌써 더워졌어. 최근에 뭐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채식주의자 읽어보셔서. 채식주의. 별로 안 좋아해. 안 읽어봤지만 내가 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뭔 내용이야? 5.18. 두 가지 전통이 있거든. 하나는 이제 리얼리즘 전통이고 하나는 좀 모더니즘 전통이야. 좀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해석하기로 이건 좀 어떤 대선적으로 좀 크게 가는 거고 이거는 조금 잘난 놈들이 잘난 척하는 거야. 그래서 예술가들이 좀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파하고 기본을 잘해야 된다. 이런 파가 있거든. 근데 이제 70년대까지는 너무 기본에 빠져 있었어. 그래서 너무 음습주의로 무거운 얘기를 했어. 근데 일반 놈들은 보고 졸라 가벼운 얘기를 하거든. 섹스 이야기 가지고 굉장히 진짜. 진지하게 한 놈을 얘기해. 근데 채식주의가 좀 일어났대. 근데 내가 주장하는 요 둘 사이에서 어떤 황금률이 있고 여기서 고개를 해야지 너무 이쪽으로 가거나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면 상업주의가 돼. 너무 현대의 트렌드를 따라간다. 이쪽으로 하면 너무 그 옛날식 노벨상 받으려고 좀 무겁게 쓰는 거 있잖아. 뭐 옛날에 마르케스 뭐 100년 동안의 고독하고 뭐 이상한 게 있었어. 졸라 뭐 문장 한 이만큼 길어. 슬프를 안 써놔가지고 답답해 못 읽겠어. 도스토옙스키도 아니고. 그렇지. 그럼 묵직한 걸 써야 된다는 파가 있고 좀 가볍게 하루키처럼 조금 투한투. 야하게 불랑거리고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대면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이걸 해야 돼. 감이가 낫지. 채식주의자 나오면 이걸 해야 돼. 내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왜 이 그게 상을 받는지 영화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 영화가 그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상 받으려면 리얼로 가야 되잖아. 응? 상 받으려면. 그렇지. 근데 이게 책이 많이 팔려. 그러니까 책은 모던이 팔리고 상은 리얼에서 받고. 근데 나는 이쪽은 좀 취향이 아니라는 거지. 훌륭한 사람인데 이쪽으로 가는 모험을 해야 돼. 이걸 깔고 가야 돼. 이걸 안 깔고 그냥 이러고 가는 놈은 미친놈이고. 그러니까 저기서 막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구조론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오는 것 같은 마이너스 느낌 아닌가요? 이게 원칙인데 이걸 제대로 하고 그다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는 놈은 왜 양아치야. 조용나네 조용나. 우리나라 이 문학가들이 너무 이거
느낌은 이건데 하는 건 이거야. 그래서 조금 양아치가 아닌가.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됐다. 과연 채식주의자가 현대적인 트렌드냐? 현대적인 트렌드라면 동성애라든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자기 딸을 복제했다거나 유전 복제했다거나 뭐 이런 걸로 보고 있어야지. 제목부터 내 딸을 복제해서 결혼을 했어요. 마감수는 자기 마누라와 딸을 강간한 소설을 쓰면 A학점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딸.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감수를 강간했다 했으니까 B학점밖에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마감수가 주장은 뭔가 새로운 야설을 써라는 거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죽이는 야설을 써라는 거지. 아무도 생각 못하는. 근데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마감수를 강간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야.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좀 진부해. 그래서 마감수의 마누라와 딸을 강간했다. 이거는 좀 기발한 발상이다. 어쨌든 이제 그게 이거라는 거지. 좀 모던한 관점이 아닌가. 어쨌든 마감수가 문학 이론과는 바삭하기 때문에 이론은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조금 이예수한테 1등을 먹고 있어. 이예수는 고졸 주제에 몇 가부냐 뭐 이런 식으로 지잡대 나왔잖아 뭐 이런. 자기가 명무대 나왔다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마감수를 안 좋아한다. 어쨌든 인과 이와 예를 경험해야 되고 이를 먼저 해야 되고 이 순서 들어가고 뭐가 다르냐면 이 얘는 혼자의 일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데는 커져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명한테 너 왜 예절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얘가 아니고 이건 양아치 예고 이렇게 내려오는 데는 유유 전체 예를 말해요. 등산복 입고 여기 가지 마라 이런 예를 말하는 거야. 남들과 인사 이렇게 90도 이런 예를 말하는 거는 이거 없이 요만 하는 거고 나처럼 이제 아줌마파만 좀 하지 말자 뭐 이런 거는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한국인 전체에 대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지하철에서 자꾸 사람 떠밀어. 그거는 얘가 아니다. 지하철에서 백팩 메고 이렇게 참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얘가 아니다. 이런 걸 좀 해주고 그리고 나처럼 무단횡단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거는 얘다. 무단횡단의 얘야. 임금한테 해당한다는 거야, 임금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애하고 그냥 요것만 하는 거하고 조금 그 예의 개념이 다르다. 이거는 그냥 백화점에서 90도 이상 이걸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게 그거라고. 연예인들이 90도 이상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연예인들은 이렇게 다녀야 돼. 그지? 연예인이 저라면 진짜 꼴 보기 힘들어. 저라는 연예인 장동건. 그러니까 노무현이 국민에게 잘하는 거는 자본주의 미소를 그러잖아. 갑질하는 얘는 얘가 아니다. 갑질하는 예. 종업원들한테 연마 그러고 종업원들 예의 서비스가 불친절해하고 그런 얘는 얘가 아니야. 실례야. 돈 도둑을 가지는 건 얘입니까? 그래 가지고 도둑이 커서 대도가 되는 거. 도둑은 지 사람을 틀면 나라를 틀어야지. 왜 나머지 지갑 틀고 있어. 똥값 떨어지게. 도둑은 나한테 500번 맞아야 돼. 감옥은 안 보내. 그러니까 도둑 걸리면 감옥은 안 보내고 좀 저한테 대신 좀 5분간 맞자. 도둑은 저렇게 용서하나. 도둑은 틀면 이명박 집을 틀어가고. 대도 칸도. 야 진짜 역대 최고의 대도 같아. 몇박이 좋다고요? 임꺽정은 가라. 그래 그랬으니까. to say